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드릴 질문은요. 일상에서 누구나 겪고 있는 문제일 수 있는데요. 생각과 잡념에 관한 질문입니다. 무언가 집중해서 생각하다 보면 유지되지 않고 멍해지면서 잡념에 사로잡히기도 하는데요.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휴식 상태일 때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는 휴식 모드 신경망, 즉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불리우죠. 이 신경망 기반으로 일어나는 잡념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업 시에 활성화되는 신경망, 즉 작업 모드 신경망, 영어로 하면 태스크 파지티브 네트워크, TPN이라고 하죠. 이러한 작업 모드 신경망 기반의 사유, 추론 형태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두 생각 중에서 잡념보다는 TPN 기반의 생각이 동물보다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진정한 생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생각과 잡념은 서로 관계성이 있나요? 네, TPN 기반의 생각과 DMN 기반의 잡념은요, 상호 기량적 관계가 있습니다. 상호 기량적 관계라는 것은 작업 모드 신경망의 생각이 활성화될 때는 이 휴식 모드 신경망의 잡념은 쉼을 가집니다. 비활성화되는 거죠. 반대로 휴식 모드 신경망의 활성이 우세할 때는 작업 모드 신경망의 활성은 쉼을 가지게 됩니다. 즉 어느 한쪽의 스위치가 켜지면 나머지 한쪽은 꺼지는 형식으로 상호 기량적인 관계를 보통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잡념이라는 것은 휴식 모드 신경망의 스위치가 자주 켜지는 것을 의미하나요? 그렇죠. 잡념이 많은 경우는 휴식 모드 신경망의 어떠한 프로세스가 자꾸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휴식 모드 신경망의 스위치가 켜져서 잡다한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작업 모드 신경망이 빈번하게 꺼지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한쪽의 스위치가 꺼지면 상대적으로 나머지 한쪽의 스위치가 켜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작업 모드 신경망의 생각의 힘이 줄어들어서 잡념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거죠. 요약하면 휴식 모드 신경망의 잡념이 활성화돼서 잡념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작업 모드 신경망의 생각의 힘이 약해져서 잡념이 많이 생기기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즉 휴식 모드 신경망 잡념은 어떠한 동기도 없이 원하는 바도 없는데 저절로 왜 발생하게 되는 것인가요? 네, 우리의 신경망은 중추, 자율, 체성신경계가 한 덩어리로서 작동을 하는데요. 이 신경망 회로는 우리가 과거에 입력한 정보들과 또 과거의 경험들을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학습은 진실이 아닌 생존과 번식에 목표를 두고 최적화돼서 시뮬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기반에 예측이 일어나는 예측 신경망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더라도 우리 내 외부의 자극들이 수시로 그러한 휴식 모드 신경망의 예측 회로를 작동시켜서 그것의 출력물인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을 비자발적으로 계속 발생시키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휴식할 때 계속 잡념들이 떠오르는 구조죠. 잡념이 비자발적 예측물이라면 작업 모드 신경망의 생각은 자발적 예측물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작업 모드 신경망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겠다는 목표를 향해서 생각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워킹 메모리라고 하는 작업 기억 속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다 기억에서 인출을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 기억 속에 다 모아놓고 그 사이에 맥락들을 파악하는 형태로 추론해 나가는 사유의 과정 형태로 생각이 진행되기 때문에요. 비자발적인 게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생각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정보와 경험에서 만들어진 것이 예측 신경망이라면 주관적이고 적은 정보로 형성되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잘못된 예측이 자주 나올 것도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신경망의 출력물인 일종의 예측 결과물이죠. 예측 결과물하고 실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예측 오류를 수정하는 그러한 과정도 우리 신경망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신경망에 어떤 왜곡된 필터들이 적고 그리고 바른 정보들만 입력이 되어진다면 이러한 예측 오류는 점점 줄어들어서 비교적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신경망의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에 학습된 정보량이 작고 좁은 범위의 어떤 경험 기반으로 만들어진 신경망의 예측 결과물이라면 왜곡된 필터들을 많이 형성해 놓았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신경망 안에서 나오는 예측 결과물을 무작정 확신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셔서 예측 오류 수정 과정을 자주 거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생각과 긍정적 생각이 역으로 예측 신경망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나요? 네,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전체 신경망의 산출물이 부정적으로 예측한 경우 또는 긍정적으로 예측한 경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이러한 예측은 다시 이 자체 신경망의 상태를 피드백해서 변화시키는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플라시보와 노시보 효과입니다. 플라시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동 후에 근육통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뇌가 이것은 내 근육이 튼튼해지고 더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예측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육 통증의 통각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즉 긍정적 예측 때문에 실제 신경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통증에 대한 감각을 완화시키는 거죠. 반대로 노시보 효과가 있죠. 대표적으로 저주 같은 거예요. 뭐는 안 될 거야. 저주하는 어떠한 잡념들이 자꾸 일어난다. 그러면 그러한 추정, 예측이 실질적으로 자체 신경망의 입력 자체를 안 좋은 방향의 입력만 유입을 시키고요. 그 이후에 처리하는 것도 그쪽 방향으로만 처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안 되게끔 하는 신경화학적인 변화를 유발을 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유도되는 신경망으로 변화를 시켜버립니다. 따라서 부정적 예측, 긍정적 예측 자체가 예측으로 끝나지 않고 자체 신경망의 입력부, 처리부, 해석부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알아서 수정을 해나가셔야 합니다.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과도한 잡념 활동을 억제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잡념이 일어나는 휴식 모드 신경망에 어떠한 신경 독성 물질들이 쌓여 있거나 또는 혈액이 잘 오지 않아서 산소나 포도당 공급이 안 되거나 또는 염증이나 종양이 생겨서 신경망에 시냅스 연결에 기질적인 이상이 아니라면 작업 모드 신경망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휴식 모드 신경망을 원만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잡념을 줄이고 원하는 생각을 힘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집중 능력을 강화하고 메타 자각 훈련을 하는 것이 TPN 신경망과 DMN 신경망의 조절 기전을 균형 있게 만드는 훈련법이라고 알려져 있고 관련된 효과가 많은 연구들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잡념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는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정미의 뇌과학은 네이버 카페에 지식 공유에 도움이 될 만한 관련 자료들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